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후 5시 50분입니다. 나스닥 100지수 드디어 저가 깼습니다. 예, 저가 깼어요. 와, 진짜 차트 그리는 거 보면 예, 진짜 욕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예, 열받게 그래요. 자, 예, 고가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저가도 낮아졌고 종가도 낮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고가를 못 넘잖아요. 고가를 못 넘으면 목표치가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15,300대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난달에 고가를 넘지 못한다는 건 목표치가 15,000대까지 열린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가려고 하겠죠. 예? 다시 가려고 할 거예요. 다시. 왜냐면 지금 저가를 깨도 오류는 없거든요. 오류가 없어요. 그냥 저가 투자 신뢰도가 내려간 거지. 예. 오류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향해서 15,300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고가를 다시 넘기 위해서 위로 갈 거냐? 예. 계속 싸우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일단 결정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보복을 한 게 아니라 보복을 할 거다라고 일단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보복은 하지만 전쟁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보복할 때 어떻게 보복했냐면, 보복은 하지만 반격은 원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했는데 그 보복을 한 배경에는 추가적인 보복은 받지 않는 범위 하에서 보복하겠다예요. 근데 실제로 보복을 했더니 이스라엘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전쟁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하에서 보복하겠다. 보복하면 전쟁 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하면 또 이란은 보복 또 안 하나요? 또 하지? 예.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만약에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쨌든 뭔가 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상상은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보복은 할 거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심하게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다. 예, 뭐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죠. 가방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군사적 보복을 감행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란 지도, 예? 이란 지도를 잘 보시면 이란 지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도가 하여튼 이렇게 돼 있으면 예, 여기가 이제 사우디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 이란이 대충 뭐 이렇게 땅이 생겼겠죠. 예, 이란이 이렇게 생겼고, 요쪽에 이제 그 무슨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투르크메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러시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라크,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시리아잖아요. 이렇게 시리아가 있고, 예, 이쪽에 아마 이스라엘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요르단이 있나? 뭐, 하여튼 대충 지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공격해요? 공격할 수 있나?
예,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은 공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늘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전투기나 아니면 전폭기나 아니면 탄도미사일 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공격하는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예, 여기, 예, 이거 다 산맥입니다. 예, 이거 산맥이에요. 여기도 산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평지예요. 예, 이쪽이 평지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면 이렇게 바다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진입해야 돼요. 이렇게 진입해야 된다고. 이쪽으로는 진입이 안 돼요. 여기는 고지야, 고지. 예, 이게 뭐 하여튼 3,000m, 여기는 4,000m 넘는데요. 이 산이 3,000m나 4,000m가 넘는 완전히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진입이 안 돼요. 예, 진입이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비행기로 공격만 할 수 있지, 뭐 여기에 뭐 육군 들어가고 탱크 들어가고 이런 거 일절 안 되는 지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육군을 가지고 싸우는 방법은 없어요. 예, 육군으로는 서로 못 싸운다니까? 그러면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미사일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도 미사일이고,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가는 건 이제 미사일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 정도가 갈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군사 시설을 폭격할 수는 있어도, 예, 무기 있잖아요. 무기들은 훼손이 안 돼요. 왜? 다 땅속에 박혀 있어. 이란은 다 산 밑에 무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폭격한다고 해서 그 미사일들이 훼손되거나 폭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시비 걸면 이란도 이스라엘에게 시비 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보복하는 게 미국의 동의를 얻으면 미국의 참전도 어쨌든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격했을 때 과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미국이 보복해야 되는 명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태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이란으로 쳐들어가려고 해도 사우디가 만약에 영토를 내주지 않으면 시리아 거쳐야 되고 이라크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란으로 가야 되는데, 이란은 어차피 이쪽으로는 진입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복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 공습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비행기 띄워가지고 전투기 띄워가지고 이란을 막 폭격해가지고 뭐 군사시설을 다 파괴하고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파괴되는 거지 무기가 파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폭격을 해도, 예, 이란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보복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여기 막아버리면 되죠, 여기. 예?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잖아요. 여기 막아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유가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설명을 보니까 어차피 위쪽은 러시아라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개방해 줄 일이 없고요. 여기에 있는 나라가 투르크메니스탄 맞을 거예요? 투르크메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도 친서방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쪽으로는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쪽으로는 산맥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고, 오로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인데, 여기서 이란의 주요 도시까지 가려면 하세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다고 해도, 예,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이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걸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나라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뭐 그럴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이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차피 이게 약간 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군사 시설들이 노출이 돼 있다고요. 아이언돔으로 뭐 잘 방어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란은 그런 무기 시설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둘이 이제 싸움이 나면 이제 골치 아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관계로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란은 어쨌든 기독교고 그 나머지는 다 이슬람교잖아요. 그 이슬람교도 사실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으니까 지금 뭐 사우디 같은 나라는 수니파잖아요. 예? 그리고 이란은 거의 시아파의 종주국이니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으로 이게 비화되면 주변에 다 그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 과연 이스라엘 쪽에 우호적으로 태도를 취할지는 지켜볼 일이에요. 그 뭐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도 보면 그 나라에도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사우디계가 있고 그 다음에 친이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즈볼라 이런 군사 조직들이 그 친이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친이스라엘계는 없는 거죠. 예. 친사우디냐, 친이란이냐, 뭐 그런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그 이슬람 안에서의 파벌이 존재하는 거지. 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잘못해가지고 보복을 잘못했다가 이게 판이 커지면 진짜 그쪽 지역의 상황이 약간은 복잡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거는 아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아직 미국 증시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응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일단 월봉은 저가를 깼습니다. 네? 월봉은 저가를 깼다. 그럼 남은 건 이제 분기봉 저가를 깨야 되는 거죠. 분기봉 저가 굉장히 멀어요.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이 정도. 16,264까지 가야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쨌든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고 저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더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올라가지 않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주봉은 이격 볼벤 여기 보이세요? 여기까지는 반등했잖아요. 이격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미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내려가면 진짜 고마운 거지. 뭐 이 상황에서 뭐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이미 타이밍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고맙지만 내려간다라고 배팅할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많이 내린 거예요. 지금 이대로 끝나도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이격이 벌어진 상태라 언제든지 되감아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는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차트만 봤을 때는 되감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가면 땡큐지만 내려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주봉도 보시면 하단선 아래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드렸잖아요. 상단선 위에 그러니까 18,200 위에서 전분 고가 사이 요 영역이 지금 매도자가 노릴 수 있는 환경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요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매도 칠 생각이 있었으면 그 자리가 어쨌든 매도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고 지금은 매도자가 보유할 수는 있지만 신규로 매도자가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권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은 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종가상 최저가 모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종가상 최저가 모드인데 종가 중에 제일 낮은 게 얘예요. 얘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딱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가 기준으로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여길 가면 조금 더 좋겠지만 어쨌든 주봉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의 힘을 가지고 계속 눌러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의 힘을 가지고 눌러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게 시간적 메리트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격을 보고 내가 여기서 매도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격이 벌어져 있죠. 일봉도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적게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더라도 적게 반등하고 또 내리고 적게 반등하고 또 내리면서 어쨌든 봉을 좀 망가뜨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도 망가뜨리고 주봉도 망가뜨리고 이주봉도 망가뜨리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조들을 다 파괴해 가면서 이제 내려가기를 바라는 거지. 지금 위치 자체가 뭐 매도에 너무 적합하고 좋은 기회고 이런 식으로 떠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보복 천명 덕에 어제 잘 내렸습니다. 고맙죠 뭐. 뭐 그거 아니었으면 더 끌어올렸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영토의 구조와 영토가 되게 넓어요. 이란이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육군으로는 못 들어간다요. 육군으로 진입해가지고 뭐 그 주요 도시들 점령하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몇 년. 이건 뭐 우크라이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평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점령을 한 거고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이랑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가지고 정복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지상군이 가져갈 수 있는 무기가 통하지 않는데 그 상대 적들이 있기 때문에 점령을 못해요. 침입은 가능한데 점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란도 침입은 돼. 근데 점령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둘이 전면전을 하기엔 너무 멀어요. 두 국가가. 둘이 어떻게 가? 항공모함도 없는데 양쪽 다. 뭐 이스라엘에 항공모함이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도 항공모함이 없고 이란도 항공모함이 없는데 이란이 이스라엘까지 배를 댈 일도 난무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배를 대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싸워요? 둘이 그냥 계속 폭격만 하는 거지. 근데 양쪽 다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탄도미사일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스라엘도 미사일이랑 그다음에 공군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둘 다 그냥 소모전만 하는 거죠. 어차피 정복은 못하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일이 없고 이스라엘도 이란을 정복할 일은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뭔가 터지면 유가만 난리치겠죠. 둘 다 답이 안 나는 나라예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어쨌든 지금은 그런 위기상황이니까 지금은 위기상황이니까 어쨌든 지수가 내리긴 했지만 차트 자체는 매수 쪽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가는 건 진짜 고맙긴 하고 월봉이 저가를 깬 것도 너무 좋은데 지금 가격적으로는 다 하단선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주봉도 하단선 아래에 있고 월봉은 이격불변 20 하단 아래에 있고 월봉도 하단선 아래에 있고 다 하단선 아래에 있는 구조니까 매도자는 매도를 하셨다면 이제 홀딩 여부를 판단해 보시고요. 매수자는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 안 깨면 매수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봉상 저가를 안 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저가를 깨도 사실 오를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가를 깨면 어쨌든 그 대외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란을 폭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대외적인 악재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감안하시고 그때는 이렇게 매수 템포를 한번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